안녕하십니까. 북마크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논어의 지, 알지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라는 글자는 논어의 맨 처음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 구절에도 나옵니다. 논어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인 셈이죠. 선진 11편, 계로는 자로입니다. 계로가 귀신 섬기는 것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 감히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삶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자로의 절박한 질문에 대한 공자의 노련한 답변입니다. 자로는 돈키호테형 인물이지만 이때 던진 질문은 햄릿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공자는 신과 죽음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문제, 삶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할 따름입니다. 이 구절에는 현세적이고 인문적인 공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현 22편, 번지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에 대해 여쭈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번지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바르지 않은 사람 위에 두면 바르지 않은 사람을 곧게 할 수 있다. 번지가 물러나와 자하를 보고 말하였다. 조금 전에 내가 선생님을 뵙고 지혜에 대해 여쭙자 선생님께서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바르지 않은 사람 위에 두면 바르지 않은 사람을 곧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 자하가 말하였다. 풍부하도다 선생님의 말씀이여.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여러 사람들 가운데 골라 고요를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고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여러 사람 가운데서 골라 이윤을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번지는 공자의 말을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 지, 아니면 인과 지의 관계? 아마도 번지는 사람을 알아보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통하는지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능과 덕, 지와 인은 모순되기 쉽습니다.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만 아는 사람, 착하긴 한데 머리가 나쁜 사람을 주변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일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공자의 대답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바른 사람을 등용하려면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인재를 사랑해야 하지요. 실제로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무시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문 37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도 나를 아는 이가 없구나. 자공이 말하였다. 어찌 선생님을 아는 이가 없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아래로는 인간사를 배워 위로 천명을 알았으니 나를 아는 이는 하늘일게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한 공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좀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단식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낙천가라도 지는 해를 보며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죠. 황혼이 다가오고 있는데. 헌문 41편, 자로가 성문이라는 곳에서 묵었다. 새벽에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 게요? 자로가 말하였다. 공시댁에서 왔소.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자 말이요. 그렇습니다. 공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자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바로 이 점이 공자를 존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세상을 등지르는 도가의 총명함과는 다른 점이죠. 헌문 42편. 공자께서 위나라에서 어느 날 편경이라는 악기를 치고 계셨다. 삼태기를 메고 공신의 문 앞을 지나가는 은자가 세상에 마음이 있구나 편경을 치미어 하고 하던 조금 있다가 다시 말하였다. 비루하도다 땡땡하는 편경의 소리여. 그 소리는 마치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구나.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그만인 게지. 인생은 물을 건너는 것과 같아서 물이 깊으면 옷을 입은 채 건너가고 물이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가면 될 것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과감하구나. 물 건너는 것처럼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겠구나. 세상을 등지고 떠돌아다니는 구계자의 눈으로 보면 공자가 훨씬 잘 보이고 구계자의 귀로 들으면 편경 소리의 의미도 훨씬 잘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과감하게 세상을 등지는 것이 무슨 역사적 의미가 있었을까요? 은자들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갈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위령공 7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더불어 말할 만한데 함께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 것이요.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함께 말을 하면 말을 잃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는다. 위령공 18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근심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위령공 33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작은 일을 알 수는 없으나 큰 일을 맡을 수 있고 소인은 큰 일을 맡을 수 없으나 작은 일을 알 수는 있다. 군자도 단점이 있고 소인도 장점이 있습니다. 큰 일은 잘하지만 소소한 지식이나 총명함이 없는 것이 군자이고 세세한 일에는 밝지만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소인이다라는 말이죠. 계시 9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최고이고 배워서 아는 것은 그 다음이고 곤란을 겪은 다음에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고 곤란을 겪고도 배우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최하이다. 암과 관련해서 사람의 수준을 네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자 같은 성인도 자신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 자만하지 말아야 했겠죠. 양화 3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로지 가장 총명한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이 변화할 수 없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자, 노력하고 또 노력합시다. 자장 5편. 자하가 말하였다. 날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다달이 이미 익혀 잘하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깨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익혀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장 25편. 진자금이 자공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겸손해서 그렇지 중리는 공자를 말합니다. 중리가 어떻게 그대보다 훌륭하겠는가? 자공이 말하였다. 군자란 한마디 말로 자신의 지혜를 표현할 수 있고 한마디 말로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니 말을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은 하늘에 사다리를 놓아도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선생님께서 한 나라의 제후가 되어 정치를 하신다면 나라가 바로 서고 인도한 대로 행해지고 백성들이 모여들 정도로 편안하게 해주고 화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하실 것이다. 살아계실 때는 영화롭고 돌아가시면 누구나 슬퍼할 것이니 어떻게 이에 미칠 수 있겠는가? 자공이 공자를 칭송한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총명한 제자를 둔 공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왈 3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자신을 세울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군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명이란 무엇일까요? 명은 천명 또는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절실하게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같은 명의 실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경박해지기 쉽습니다. 명을 안다는 것은 가만히 무력하게 앉아서 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자는 자신을 닦고 남을 편안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군자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자는 궁극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명에 달렸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는 행위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예를 배우지 않으면 당당한 사회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라 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공자는 아예 아는 것이란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파악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 주지요. 논어에서 지라는 글자가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안다거나 이해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지와 통하는 의미, 곧 지혜 또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지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소통이라는 의미로 쓴 것도 많다는 점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고 한 것이나 번지가 지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TV 오늘은 논어에 나오는 지, 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북마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